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사 조병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입 회계사 선생님들이 주로 맡게 될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중간감사 나가서 알아두면 좋을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5천억 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 혹은 1,000억 원 이상 상장사들을 감사하는 팀에 들어가게 되시면 중간감사와 더불어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혹은 감사 업무도 수행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팀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해도 중간감사 때 회사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기말감사 때 제대로 된 감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회사 입장에서 회계감사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풀이 과정이고 재무제표는 그 풀이 과정으로 도출해낸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답이 맞는지 틀린지 채점을 하는 게 우리 회계사들 몫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 혹은 이해 관계자가 많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 풀이 과정까지도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과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실 거예요. 학생의 첫인상, 학습 태도, 그리고 문제를 푸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학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짜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중간감사 때 우리는 회사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기말에 가서 채점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거예요. 결국 선생님들 어사인도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프로세스와 그에 대응되는 그 재무제표 개정 과목으로 뿌려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입 회계사분들이 주로 맡게 되는 회사 프로세스와 개정 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자금 관련 계정을 맡게 되실 거예요. 자금 프로세스 관련해서 관련된 계정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융상품, 차입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신입 회계사 선생님들이 하는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정 과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입 회계사 선생님들이 하시게 될 가장 큰 미션 중 하나가 금융기관 조회서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고 자금 프로세스가 그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정 과목들을 신입 회계사 선생님들이 주로 맡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고정자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유무형 자산 그리고 리스 계정 과목을 담당하게 되실 거예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회사 영업과 관련된 주요 자산입니다. 회사들마다 프로세스나 감사 절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유스텝들한테 어사인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손상 이슈 등이 있다면 인차지 혹은 서브 인차지가 커버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인건비 계정을 맡게 되실 거예요. 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것들이요. 이것도 고정자산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계정 과목이지만 여러 회사들마다 프로세스가 비슷하거나 감사 절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주로 유스텝들이 많이 맡게 됩니다. 이외에도 기타 유동, 비유동 계정 과목이나 기타 손익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을 맡게 되실 거예요. 대부분 지금 이야기 드린 이런 계정 과목들과 연계되는 손익 계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계정들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배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막상 필드에 나가시면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필드 나갔을 때 같이 나간 회계사님들은 저마다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노트북으로 바쁘게 뭔가를 하고 계신데 저는 도대체 뭘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은 과거에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8년차 회계사로서 중간감사 때 알고 가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간감사 나가셔서 감사보고서를 먼저 살펴보세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의 최종 목적지는 감사보고서예요. 작년도 감사보고서를 열어서 여러분 계정 과목과 관련된 내용, 특히 주석사항들을 잘 살펴보세요. 보통 이번 주석에서 본인 계정 과목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이한 금융상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퇴직제도가 DC형인지 DB형을 쓰는지
또 유무형 자산의 내용 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이번 주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본인 계정 과목과 관련된 주석을 찾아가서 그 주석의 모양 그리고 주석에 들어가는 정보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말감사 때 여러분이 검토해야 할 녀석을 미리 알고 있으면 중간감사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훨씬 편할 거예요. 그 두 번째, 정기 기말조서도 꼭 살펴보세요. 제가 신입회계사일 때를 떠올려 보니까 중간감사 때 필드에서 정기조서를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중간감사 조서만 드립다 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정 과목의 정기 기말감사 조서를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서 같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수정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살펴보세요. 세 번째, 회사 홈페이지에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나 구글에 회사 사이트를 검색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회사를 이해하려면 회사가 뭘 해서 먹고 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는 회사분들도 인터뷰 한번 해보면 다 알아채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그 회사 관련된 얕은 지식을 챙겨가시면 인터뷰 하실 때도 훨씬 이미지도 좋게 만들 수 있고 수월하게 인터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만약에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혹은 감사를 받는 회사라고 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 RCM이라던가 플로우 차트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있다면 본인 프로세스 관련해서 그 RCM이나 플로우 차트를 받아서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서 작성할 때 그 내용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중간감사 기간이 짧으면 이틀에서 길게는 5일 그것보다 더 이상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말한 네 가지 사항들을 확인하시다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입 회계사님들이 맡게 되는 계정 과목과 회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팁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